지금부터 거꾸로 캠퍼스에서 치열하게 성장 중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재학생 보나와 졸업생 가온을 모시고 거꾸로 캠퍼스의 수업과 프로젝트 그리고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부터 2년 6개월간 재학을 하고 졸업한 가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나라고 하고요. 2024년도 1학기에 들어왔고 재학한 지 4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육과 저희 학교의 어떤 학생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앞서서 단태께서 교육과정을 설명하실 때 프로젝트를 또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각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요? 네. 네, 저는 이제 거꾸로 캠퍼스 다니면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해왔는데 가장 오래 그리고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감하시는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낮아지고 있고 어휘력이나 읽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다방면으로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를 분석해보고 실제 아까 단태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도 만나보고 이런 여러 활동들을 통해 문제의 원인이랑 해결 방안이 재미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재미를 활용한 문해력 보드게임 도구를 제작을 하여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팀원들끼리 제작을 하고 실제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제작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한테 전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직접 만나보면서 보드게임을 한 1000개 정도 납품하는 또 우수한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 후에도 이 문해력, 청소년 문해력 향상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실제 회사를 창업하여서 아직까지도 이어나가고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네, 오, 멋집니다. 청소년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금도 엑시트, 그러니까 졸업을 했지만 계속해서 초등생 문해력을 위한 어떤 창업 활동들을 팀워크가 함께 해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본안은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저희 팀 이름 시네마고요. 저희 시네마 팀의 주제는 장인 이동권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 주제를 발견하게 된 건 저희 학교가 해화역에 있을 때 여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었고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찾아보니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분들처럼 편하게 이동하지 못한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럼 어떻게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프로젝트. 또 굉장히 멋지네요. 네, 인권을 위한 어떤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이 프로젝트 수업을 참여하고 있고 하는 건데요. 두 분 다 일반 학교의 어떤 수업에 대해서 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뭐 우리가 학교 하면 생각나는 어떤 국영수 수업 이런 것들 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어떤 경험들과 또 거꾸로 캠퍼스의 어떤 프로젝트 경험을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캠퍼스의 어떤 수업은? 문화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일반 학교를 다녔을 때는 우선 이 수업 방식 자체가 거꾸로 캠퍼스가 많이 달랐는데요. 또 저희는 사실 앉아서 듣는 입장이잖아요. 그 수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선생님들이고 선생님들이 그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 일반적으로 듣고 그 지원하는 것도 좀 저희가 한다 생각이 들었는데 거꾸로 캠퍼스 오고 나서는 좀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그 주제를 정해가는 것도 주체가 저희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또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저희가 질문을 한다면 요곳에서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거꾸로 캠퍼스 수업 방식이 좀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가오는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거꾸로 캠퍼스에 처음 들어오기 전에 버케에는 9가지 이 원칙이 없다. 교사도 없고, 그쵸? 네. 네. 뭐 학생은 있나요? 없는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개념일까? 되게 막연했는데 들어오고 나서 확실히 알았던 점은요. 이제 거꾸로 캠퍼스에는 선생님 대신 코치가 존재하는데요. 지식을 알려주는 강의가 없고요. 대신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방법론을 알려주고 그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즉,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네, 음소거를 해주시면 거기 음소거. 네, 물고기를 잡는 그쪽. 잠시만요. 네네, 지금 저희, 내가 소리가 많이 울린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기기 교체 중에 있는데요. 잠깐, 네, 중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 불편을 기록해 죄송하고요. 저희 빠르게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을까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기기를. 네. 네. 화면. 이게 꺼져 있어요. 됐나요? 네. 저희가 우선 문제가, 네. 어느 정도 해결이 없으니,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이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가온과 보나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거꾸로 캠퍼스는 고기를 잡아주는 그 해보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음소거를 하고 소리를 최소로 줄이시면 돼요. 이거를 여기. 네. 네. 네, 이렇게, 지금 보나랑, 네,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꾸로 캠퍼스의 교육 과정은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 과정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교육 과정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나 수업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뭔가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이 막, 코치들이 질문을 알아. 울타리 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패하는 경험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되니까 막 신선을 엄청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네 어떤 실패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실까요? 먼저 가온부터. 저는 이제 실패를 왕창 해보고 또 극복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패를 잘 극복해서 더 이상은 실패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캠퍼스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팀이 내가 원하는 팀원 그리고 친한 친구끼리 하지 않습니다. 코칭 분들이 이제 잘 맞을 것 같은 그리고 성장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친구들끼리 좀 팀을 따주시는데요. 저희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 모르는 친구들끼리 같이 팀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으쌰으쌰 잘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서로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T였고 어떤 친구는 F였고 이래서 어떤 말을 하면 나 이거 상처받았어. 너 왜 그렇게 얘기하고? 난 그냥 이걸 얘기한 건데? 라는 그런 사소한 것부터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들린다든지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든지 저희 모두가 좀 소통 방법이나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갈등들이 맺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 말만 맞아라는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갈등이 극에 달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힘든 과정을 그냥 포기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극복해 나가려고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4명 모두 우리는 팀을 낄 생각이 없다. 우리는 팀을 유지한다. 라는 이 한 가지의 같은 비전 아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팀의 1대1 대화라는 팀의 문화를 만들어서 매주 1대1로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이번 주에 어떤 거를 좀 잘했는지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좀 어려웠던 점 이런 부분들이 어때? 저런 부분들은 너 어떻게 생각해? 난 이 부분들이 좀 서운했던 것 같아. 이렇게 개선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서로의 성향에 대해서 점차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누구보다도 또 이 성향을 잘 이해하는 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같은 성향의 팀끼리 묶여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서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이게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원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 그걸 겪어내고 나니 이제 더 이상 그 경험이 실패라고 부르지 않을 정도로 네. 그 성장을 협력적으로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성장을 이루어냈고 그 협력심은 지금까지도 잘 써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멋지죠? 저희 학생이고요. 네,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네, 이제 보나는 지금 버클 캠퍼스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최근에 어떤 했던 실패 경험이 좀 있을까요? 네, 최근에 했던 실패 경험은 우선 심사에 떨어졌던 것인데요. 심사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이렇게 프로젝트 교육 과정, 문제 정의, 문제 실험, 문제 해결 이렇게 있는데 그 단계 올라갈 때마다 심사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심사에 떨어지게 되면 똑같은 단계에서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는 저번 달에 이제 문제 정의인데 저희가 문제 실험으로 올라가는 심사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봤었는데 3번 다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냥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저희가 어떻게 프로젝트 방향성을 잘못 잡았고 나가고 있는 것일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던 근데 그런 어떤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온처럼 네. 그래도 내가 뭐 성공했으면 사실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 실패함으로써 내가 뭔가 배우고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도 하긴 하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 같나요? 일단 매 심사 떨어지더라도 그 심사에서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가 어쨌든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 심사마다 그 후마다 저희 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먼저 프로젝트 방향성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게 떨어진 게 좀 마음도 아프고 슬프긴 아이고. 했지만 그렇지만 저 배운 점도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 배운 걸 활용해서 이제 또 앞으로도 도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제 쭉쭉쭉 네. 심사에 합격해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의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 다 팀의 리더를 맡고 계세요. 그랬을 때 저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팀을 되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엑시트한 요 가온에게 지금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보나가 좀 고민을 좀 물어보면 물어보고 싶은 어떤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고민을 좀 토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요즘에 고민이 좀 이런 많기는 해요. 이런 대안학교도 리더라는 너무 게 좋긴 한데 친구들을 좀 이끌어가는 것이 그쵸. 리더인지 아니면 친구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뭔가 리더 역할인지 고민도 들고 그리고 저는 현재 팀에 약간 명확한 역할이 없다라는 생각
네, 숙명과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리더는 어떤 걸 하는 사람이냐? 다 하는 사람이다.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아우러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팀원들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어떤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하는가 아니면 좀 따뜻하게 들어주는 리더가 돼야 하는가 이런 거는 사실 본인이 어떤 리더의 상을 그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제가 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리더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보다 2배, 3배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투자해서 이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2배, 3배 좀 더 앞을 보고 이 과정에서 어디에 로드맵에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팀원들을 약간 어떠한 곳에 좀 배치를 해야 할지, 어떤 걸 팀원들이 더 잘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리더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팀에서 되게 처음에 거캠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뭔가 다 하려고 하는 좀 욕심, 그리고 좀 불안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팀원들을 믿고 나서 협업을 배우면서 팀원들마다 너무 반짝반짝하는 재능들이 많고 성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가 2~3배 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이 재능을 팀원들마다 파악을 하고 잘 살려줄 수 있는 방향을 리더가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메꿔주는 것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나가 리더로서 이 역할을 한 지 한 3학기 정도 되면서 걱정이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선배라는 어떤 개념은 없지만 엑시트생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졸업생 가온과 재학생 보나와 함께 수업과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학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준 그 학생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